오늘 새벽에 환율이 다시 1318원으로 급등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폭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리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확실한 팩트가 생겼다는 부분이다. 환율은 참 재밌습니다. 지금 오름과 내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23일입니다. 목요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3일은 무슨 날이냐? 예, 금리 동결하는 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하는 날인데,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동결하거나 하락을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환율은 1,400원대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 말은 또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의 금리와 지금 환율과는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어요. 애초부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10%가든 20%가든 0%를 가든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혼자 한국은행에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겁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환율 1,300원 밑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음 날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죠. 어제는 또 무슨 날이 벌어졌냐? BOJ 총재 엔화 지금 발언에 엔화가 출렁거렸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BOJ 총재가 이번에 새로 어떤 발언이냐? 금융 완화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 완화. 전 세계는 지금 마찬가지로 금융 완화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했죠. 캐나다도 뿐만이 아니고. 자,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부터 살아야 돼. 국민부터 살아야 되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곳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견딜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거나 금융 완화 조치를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완화. 그러니까 엔화는 지금 무엇이냐? 지금 이건 중기축 통화입니다. 중기축.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즉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달러와 엔화밖에 없습니다. 달러와 엔화. 달러는 기축 통화고 엔화는 중기축 통화죠. 이 두 가지 변수 말고는 우리나라의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은 기조에 따라 영향력이 되고, 특히나 미국의 경제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엔화의 지금 이런 금융 완화적인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 안 올리게 되면 환율이 급등한다,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80년대 이전까지는 저축의 시대고 지금은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자본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리 1, 2% 좀 더 받는다고 그거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환율이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은 다시 1,300원대 돌파됐다. 어제 1,300원대에 돌파된 것은 일본의 엔화 금융 완화 조치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22일 봤죠, 23일 봤죠, 목요일. 그리고 지금은 24일 봤고 25일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새벽이죠. 미국에서 PCE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지금 등장합니다. PCE. 그런데 컨센서스는 예상치는 5.3%였는데 0.1%가 올랐대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0.1% 올랐는데 그전에는 7개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까지 갔죠. 개인 소비 지출이. 그나마 좀 양반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내려가지 않고 0.1% 올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좀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자,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PCE가 있죠. 변동성이 큰 유류, 그리고 지금 식료품.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지금 0.6% 올랐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0.25%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0.5% 자이언트 지금 빅스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되는데 저는 0.25% 갈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동결적으로는 쉽게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가를 잡는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를 잡는 거는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0.25% 올릴 거라고 저는 충분하게 예상되는 것이 금리로 지금 미국의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전부 다 뭐 때문이죠? 네. 왜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했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뭡니까? 개인이 소비를 하는 지출이에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니까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다 뭐 때문입니까? 고용시장이죠, 고용. 지금은 3차죠. 3차 인플레이션이다. 왜?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고, 그때 원자재 값 올랐고, 지금은 미국의 고용시장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하고 금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10% 20% 금리 올린다고 고용시장이 바로 지금 없어집니까? 아니죠. 고용시장이 지금 일자리가 남아 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자리가 남아 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이거. 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전 세계 일자리를 미국에서 다 빨아들였어요. 이것이 시차로 나타나서 어떻게 시차를 두고 나타났죠. 시차를 두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고용시장 쇼크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용시장 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가를 올리게 되는 거죠. 왜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고용시장이 이렇게 일자리가 남아 돌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기업체들은 임금을 더 줘야 되겠죠. 햄버거 집에서 지금 그릇 닦는 것도 임금을 지금 일당을 시간당 25,000원을 줘야지 사람을 겨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갑이 두둑해진 겁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예요.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 세계 기여도가 1등이 한국이에요. 한국에 있는 일자리들을 다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국의 고용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였죠?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에 있는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옮겨갔다. FDI라는 지금 폴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직접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리쇼링으로 해서 외국으로 나왔던 기업들을 다시 또 빨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지금 물가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로는 못 잡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일자리를 다 빨아들여서 고용으로 인한 이런 완전 고용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합니다. 일자리를 다시 원위치시키면 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세계화시키면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로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 한국에서 왔던 일자리, 공장 다시 한국으로 보내면 돼요.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만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3%까지 마찬가지죠. 중국도 금융 완화 조치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창용 총재가 또 자꾸 오판을 하면 안 됩니다. 오판을. 미국 금리 지금 올라가니까 미국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되네.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용 총재를 물갈이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시면 여기 환율 지금 보시면은 1,318원 오늘 새벽에 급등했습니다. 23원 올랐어요. 쇼크 때문이다. 모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고용시장이다.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다 공장을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지사 만들어주고 이지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을 통해서 외국으로 났던 공장들, 기업들 다 다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금리로 처방은 안 됩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냐 내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보게 되면은 차트 잠깐 볼게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한번 찍었죠. 1,440원. 네, 거의 1,440원 정도의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주봉상. 네, 이게 주봉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양봉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러면 다시 1440원을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가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다? 환율이죠. 환율이 최꼭지를 치면은 주가는 바닥 찍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때 환율이 꼭지를 쳤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상승을 했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 부분도 어쩝니까? 2022년도 3월이죠. 주가 바닥 친 날. 그때 코로나 때문이죠. 3월달. 그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간다. 환율은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시 1440원대를 돌파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회의적. 1440원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왜? 금리 처방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도 미국은 이전에 7%였는데 이제는 5.4%죠. 그전엔 하고는 좀 다르고 이미 금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이제는 미국에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0.25%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금리 처방으로는 물가를 못 잡는다. 미국 물가 못 잡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미국에 있는 마이클도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풍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서. 자, 그래서 이거 뭐 빅스텝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가 없다. 예, 지금 마이클이 지금 또 제 방송을 보고 지금 이제 연준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금융 완화 지속하고 이 모든 문제는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의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만 올리면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창용 총재, 이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오판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오판.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들. 그거는 우리나라의 금리에 상관없다고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창용 총재가 또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갔으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요.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돈이 집값이 두둑해야지 내가 월급이 많아지니까 올라가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세요. 번 돈 98% 대출을 갚는 데 쓴다고 했어요. 빚 못 갚는 가구가 급증한다. 빚 못 갚는 가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한계죠, 한계. 한계 가구, 한계 기업, 한계 토지. 이거 다 뭡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다. 이거 뭡니까? 수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 효용의 법칙. 모든 것은 경제학에서 통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계로 통한다. 한계. 반비례 법칙이다. 모든 경제학에서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모든 경제학의 우리가 차트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뭐 책을 보시기 싫으면은 제 방송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비례가 없어요. 이 정비례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거시경제, 미시경제 기본적으로 잠자기 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계 가구가 늘어난다. 한계. 네, 수익이 안 난다. 다 적자다. 이 말이죠. 빚 못 갚는 가구는 뭡니까? 다 적자죠. 적자. 여기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만약에 또 오판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가장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좀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다 물갈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